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2021년 8월 10일 오후 11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에서요, 원래 11일 2시에 이 서버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요 서버 점검이 연기됐어요. 연기된 이유가 아까 전에 살펴보니까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될 것 같아서 가입 회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버 점검을 안 한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유동성이 새벽 2시 전후로 있을 것 같은가 봐요. 아무튼 제가 업비트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거 처음입니다. 유동성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버 점검을 안 한다. 이런 거 처음입니다, 진짜. 아무튼 업비트가 이런 일을 했어요. 다음 뉴스 볼까요? 특별하게 중요한 뉴스들은 없고요. 네, 바네크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바네크에서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새로운 비트코인 전략 ETF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ETF가 언제 승인이 날 거냐 하시는데 ETF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ETF를 신청한 곳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레이스케일도 하고 뭐 바네크도 하고 어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ETF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가 하나가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승인 절차가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승인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다른 것들도 똑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ETF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트위터 NFT 컬렉션 오픈시 내 거래량 500만 달러 돌파. 현재 NFT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채널 리시스, 이게 뭐냐면 온체인 데이터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크립토컨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코인들의 이동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분석한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도지코인도 온체인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NFT 주간 거래량 엑시 인피니티가 1위 했습니다.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날아가고 있죠.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엑시 인피니티가 확실히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NFT 코인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요, 게임과 관련된. 네, 아무튼 대박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거 데이터라고 나온 거는요, 이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80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니까 롱이든 숏이든 선물을 계약한 사람들 아직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위로든 아래든 크게 뚫린다는 소리죠. 왜? 청산이 안 했던 소리는 조만간 청산이 될 거다. 청산이 되면 롱이 깨지든 숏이 깨지든 하나는 제대로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폭이 클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간다도 블록체인 협회가 생겨요. 넘어갑시다. 네, 이더리움이 대규모 1157억 규모의 물량이요 이체됐대요. 이체되는 건 이제 익명과 익명 거래소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 OTC 장외 거래로 사고 팔고 했던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새로운 지갑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옮겨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거래소들이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보유 중인 이더리움이 최근 3년 동안 했을 때 가장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이 3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적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더리움 계속 잘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분석 BTC 일봉상 골든크로스까지 3일 남았다. 뭔 소리예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인 렉트캐피탈의 트윗을 인용,
비트 스탬프 USDA BTC 달러의 그 마켓에서 일봉 차트상 51선 이평선이 200에서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며 발생하는 골든크로스가 약 3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렉트 캐피탈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 스탬프의 4시간 봉 차트 기준 BTC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단을 동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7만 달러 선이 다음 주요 저항선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심리적 주요 저항선이 5만 달러까지도 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뭐 대단한 얘기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기 전에 이런 거 보면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 보면 뭐예요? 함께 볼까요? 골든크로스 요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선 쭉 거놓고 하루, 이틀, 3일 대충 3일쯤에는 골든크로스 나오겠네. 요거 그냥 따진 거고요. 요거 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쭉 추세선 봐가지고 여기까지 가겠네, 얼마까지 가겠네, 매물대 보고 딱 얘기한 겁니다. 52,000달러까지 갈 것 같다.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47,000달러 봐요. 47,000달러가 다음 주요 저항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47,000달러가 어디예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전고점이다. 여기잖아요. 여기 전고점 자리 여기. 37,000달러, 47,000달러. 이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는 방법이요, 전 세계적인 이런 기사로까지 만들어지는 전문가들이 보는 수준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대단한 거 없어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외신 100만 달러 이상 BTC 대규모 이체, 총 이체 가치 중 70%. 이게 뭔 소리예요? 글라스 노드의 최신 데이터에 따른 100만 달러 이상 BTC 대규모 이체가 2020년 9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고요? 100만 달러 이상? 최근에 100만 달러 이상 BTC 대규모 이체가 네트워크 전체 이체 가치의 70%를 기록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보는 기사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이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소리냐면은, 아 역시 기레기는 어디 나라를 가나 다 있구나. 아 당연히 100만 달러 이상 올라가죠. 2020년 이후 지금 가격이 얼마가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잖아요. 옛날에 50만 달러 거래하던 애들이 가격이 2배 올랐으니까 100만 달러 이상 거래가 되는 거지.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지 저거는. 저걸 기사라고 내고 있어. 네, 암호화폐 시총 5월 이후 처음으로 1.9조 달러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총이 늘어났던 소리는 전체적으로 알트들이나 모든 것들이 회복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복세.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킨스가 이 사람이 카르다노의 개발자인데요. 이 사람은 맨날 나와요. 맨날. 에이다나 좀 신경 쓰지. 이더리움이요 2020년 말에 초정점에 도달할 거다.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네요. 네, 앞서 2년 동안 여러분 계속 상승할 거래요. 땡큐죠 우리는. 네, 자본시장 연구원 코로나 이후 안전자산 금보다는 테더.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요 정통적 안전자산 효율성이 감소했다며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테더 등 일부 자산만이 위험 회피처 기능을 제공한다 분석했다.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죠? 어저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죠? 어저께 어떤 기사가 나왔죠?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현재 발행된 테더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어제 떴었죠.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채권이다 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안전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보다도 테더가 낫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모르겠어요. 테더는 가치가 변동되지 않거든요. 김한수 자본시장 연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금은요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잖아요. 근데 테더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달러랑 1대1로 연동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테더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왜 테더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봐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다음 뉴스 봅시다. 지난 24시간 동안 3.3억 달러 암호화폐 선물이 청산됐다.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숏이 청산됐겠죠. 롱으로 올렸으니까. 그리고 디파이 CFT 100만 달러 시드 유치, 계속해서 코인들은요 투자 유치를 받고 있어요. 요것도 재밌는 기사 나왔네요. 기간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건전성 향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ARK36 전부 올리 리키는 몇 달 전과 비교해서 시장 심리가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이낸스 규제 조사를 직면했다는 부정적 뉴스가 있었지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7월 21일 저점 29,500달러 대비 약 56% 오른 상태이며 202평선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이거는요 8월 들어 현물 거래량도 2주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락장에는 이 선물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요. 상승장에는 현물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현물 거래량이 계속 2주째 늘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고요.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는 코인베이스발 매수세가 있었고 그 수요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기록된 것임을 보인다며 김치 프리미엄 등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는 저조했다고 진단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번에 상승을 한 거는요 개미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 거는 다 기관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요 개미들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구경하고 있고요. 밑에서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개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쓸어 담을 때 우리도 같이 쓸어 담아야죠. 그리고 기관들이 팔 때 우리도 기관들 따라서 같이 팔면 됩니다. 아셨죠? 자메이카 아까 전에도 가나다 그렇고 가나 지금 또 자메이카 쪽 아프리카 쪽이 블록체인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네요. 아무튼 자메이카 쪽에서도요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빨라요. 지금 뭐 아프리카 쪽이요 이 디지털 화폐 쪽은 더 빠르게 바로바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기사죠. 3년 내 최저 규모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재밌죠. 바이낸스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삭제. 요거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이거 기사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도 방송에도 누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국에서요 뻘짓한 거예요. 한국에서 뭔 소리 했냐면은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 같은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면 특근법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들 다 니네도 특근법에 따라서 국내 실명 계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어떻게 했어? 그래? 그럼 우리 한국어 서비스 안 할게. 그러고 한국어 빼버린 겁니다. 그냥.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내비두지 그냥. 뻘짓이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멀쩡하게 사람들 잘 서비스 받고 있는 걸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튼 바이낸스에서 웹사이트 한국어 삭제한 거는요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내 법 때문에 그러는데 국내 법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 플랫폼 머드렉스 25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 계속해서 시드를 투자 유치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별히 뭐 나오네요. 이거 재밌는 기사네 이것도요. 중국 블루미디어인 글래스 노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해시 리본 지표 30일, 이동평균 60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하며 최고 일자들이 이탈한 단계는 끝났다며 가격 파동 동안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최고 일자들이 안 던진다는 거죠. 물량을 던지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 구간으로 간다. 그 해시리본 지표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요즘 해시리본 거의 안 보는데 사람들. 그리고 디파이 또 100억 달러 돌파, 계속 투자 받았다는 소리고요. 계속 NFT가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고요. 그리고 일본 얘기가 또 계속 나오죠. 근데 암호화폐 규제 완화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야 이거는? 그는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비트코인 등 자산의 잠재적 효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등 송금 수단이 아닌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파이 관련 기업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뭐 하나만한 얘기, 뻔한 얘기 한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일본이요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커요. 지금 우리가 조용해서 그러죠. 일본은요 암호화폐 시장 한국만큼 큽니다. 얘네들도 투자자도 엄청 나고요.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투기자본이에요. 투기자본 다단계 쪽이 퍼진 거라서. 하지만 그 규모는 상당히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스페인 대형 은행 BBVA 엔트체인 플랫폼의 크로스보더 결제 융자 서비스 통합. 스페인 같은 경우는 벌써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코인 가지고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결제하고 뭐 이런 거를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다음 계속 봅시다. 뭐 인프라법은 이제 거의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인프라법에서 이 코인과 관련된 이슈사항들은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거의 다 개정돼서 빠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POS 코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문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쪽에 암호화폐 그 브로커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아마도 거래소들이 될 거예요. 뭐 거래소들이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라인 캐피털 대표가요 코인베이스 주가 최대 16% 상승을 전망한다.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야 되고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야지 수익이 생깁니다. 앞으로 많은 유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예요. 네, 지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71까지 올라갔네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10, 11, 12 막 이랬거든요. 요거 71로 넘어갔다는 소리는 이제 과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이 너무 가열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네요. 며칠 전만 해도 뭐 10, 12 뭐 극단적인 공포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탐욕으로까지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에서는 이더리움이요 비트코인보다 높은 강화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 요즘 비트코인도 가격 방어가 만만치 않아요. 뭐 인프레프 도입은 낙관적. 이건 투자자들 신경 안 쓰죠. 한국은행,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디지털 화폐 도입. 이거 무슨 얘기래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담긴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가 안 나왔는데 한은과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디지털 원화를 사용하는 모의 실험을 나설 예정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갤럭시 워치에 넣는다는 거죠. 그럼 또 어차피 휴대폰에 다 들어갈 텐데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네. 인도 암호화폐 유니콘이 만들어졌는데요. 9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대요. 대단하죠. 인도 쪽에 여러분 무시 못해요. 네, 이델리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비썸 코빗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한 K뱅크, 농협, 신한은행은 올 2분기 총 169억 7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오, 이거 은행만 이 정도 1,000원 중간에 먹는 거 그걸로 먹은 건가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거 보면은 실명 계좌를 하면
분명히 은행권들한테는 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위험성보다는 수익보다는 위험성을 피해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뭐 내용은 굳이 살펴보지 않을게요. 이더리움 여러분 가격이 앞으로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영화관인 AMC라고 있습니다. AMC 같은 경우는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서요, 영화 티켓 및 할인에 대한 결제가 온 연말까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레이스케일은요, 지금 4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자산이요. 다시 말하지만 투자금을 늘린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지금 창업자 BTC 200일선 이평선 돌파했다. 계속 그 얘기 나오죠. 이평 돌파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평선 돌파를 하면요, 이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평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한 번에 뚫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못 뚫는다고 했어요? 못 뚫어요. 뚫은 다음에 한 번은 눌렸다 갑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이평선은요, 한 번에 뚫고 계속 가지 않아요. 뚫은 다음에 한 번 떨어졌다가 가요. 요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요, 내려올 때도 그럼 떨어졌다가 한번 올라야 되는데 내려올 때도 반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 20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0일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 보죠? 저는 200일선을 보지 않고 241선을 보죠. 근데 해외 애들은 꼭 200일선 보더라고요. 241선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은데 241선이 오히려 나아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또 이거 중요한 기사죠. 암호화폐 펀드 5주 연속 순유출, 규모는 증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 자금은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암호화폐 펀드에서. 그런데 그 유출되는 거 많은데 규모는 훨씬 더 커지고 있대. 유입되는 그 규모 같은 경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코인의 개수는 빠져나갔는데 가치는 올라가다는 소리네요. 코인은 그 많이 빠져나갔는데 가치는 올라가서 비용은 더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초당초 암호화폐 과세 합의 도달, 개발자, 노드 운영자 등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이네요. 뭐 특별한 내용들 없었습니다. 오늘도 뭐 주요 뉴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200일선을 넘으면서 골든크로스가 나가지고 뭐 가격을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자메이카가 저는 아프리카라고 했는데요, 아메리카네요. 자메이카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뉴스들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아무튼 뭐 오늘 중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훨씬 많았죠. 오늘 살펴보신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뉴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